그렇다면 이제 용접 이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접을 왜 하는지를 알잖아요. 지금은 앞에 부분은 용접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고, 지금에 보면은 용접 이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접 이음은요, 무조건 이음효율이 100%입니다. 100%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벳 효율은 한 80% 정도 되는데요. 용접 이음은 효율이 100%다. 또한 용접 이음은 수밀, 기밀을 얻기 쉽다. 자, 또 리벳 이음에서도 이음 강도에 40% 힘을 받는데,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가 배도 리벳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코킹이라는 방법을 쓰긴 해서 누수가 되는 걸 좀 딜레이 시켰지만 결국은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용접 이음보다는 리벳의 이음의 누수 확률은 최소 인장 강도의 40%만 되면 이제 누수가 되니까. 그런데 용접은 100% 이상이라도 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주소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상이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음의 강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고 아주 기회적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주강품이나 단조품보다는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국 공정을 굉장히 줄일 수 있잖아요. 뭐 주물 같은 거라도 주졸한 데라면 그 하는 공정이 굉장히 어렵고 길지만, 용접은 아주 공정을 아주 적게 할 수 있어서 빠르게 용접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용이하죠. 자동화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용접에는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잔류용력이에요. 얘는 용접 임열에 따라서 급열이 되고 급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급열과 급냉이 반복하게 되면 수축과 변형이 생겨서 잔류용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도에 저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 임열이 되면 모재의 열영향 부하에 대해서는 취성이 발생하게 되죠. 취성이 발생하면 강도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모재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열영향을 안 받는 모재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두께를 뭐 두껍게 할 것이냐, 뭐 얇게. 그런데 필요 이상은 또 두께를 두껍게 하면 강도상이나 열영향 이상은 없겠지만 코스트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중량이 많이 나가고. 이런 또 단점이 있겠죠. 용접으로 제작된 구조물은 이제 어차피 응력 집중이, 용접 순서에 따라서 응력이 집중하게 되는데, 뭐 리벳 같은 경우는 어디다 쳐도, 볼트나 이런 건 쳐도 똑같은 응력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용접은 용접 순서라든가 용접 구조물 모양에 따라서 응력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치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집중이 되면 그 노치부에서부터는 이제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그 발생된 균열은 구조물 전체로 성장해 나간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접을 설계할 때 그 설계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아까 이제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한 목적에. 자, 용접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용융점은 얼마, 비점 얼마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접 구조물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변형. 세 번째는 열응력에 대한 잔류용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잔류용력을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또한 이제 용접 구조물에서 받는 하중은 어떤 하중이냐, 비틀림 하중이냐, 그냥 굽힘 하중이냐, 아니면 피로 하중이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접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접봉이 얼마 들어갔고 가스비 얼마 들어갈 거고 용착량이 얼마니까 어떻게 돼, 공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용접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는 정확히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용접의 검사법을 채택해야 된다. 검사하는 법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 변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잔류 응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용접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접 구조물 제작하는 산출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용접 검사법을 알아야 돼요. 6가지를.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용접 구조 설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꽤 많아요. 꽤.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면 한 16개, 13개 정도로 일반적으로 해놨어요. 자, 첫 번째, 주조나 단조 구조 및 리벳 구조품에 대한 이런 개념보다는 용접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리벳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떠나서 용접을 할 때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가장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리벳이라든가 기계적 이음과 야금적 이음을 혼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주의점. 그 다음에 용접 이음의 집중, 접근, 교차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특히 꼭지점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기 용접, 여기 용접.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 시작이나 종점의 결함이 뭉치듯이 일단 결함이 뭉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응력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음의 집중을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안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용접을 해놓고 또 여기 이런 거보다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띄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근접하는 것보다는 용접을 하면서 거리를 좀 멀게 해준다. 근접. 그 다음에 교차도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차. 교차도 피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용접을 하죠.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용접의 시공 순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용접의 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의 치수가 커지면 용접 밀밀이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강도상에 필요한 정도의 아주 최저의 치수로 만들어야만 접합 부재가 아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너무 크게 용접의 치수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두꺼운 판을 할 때 이렇게 I형을 하긴 그렇잖아요. 아니면 V형을 하든가. 이렇게 두꺼운 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U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후판에 대해서는 홈의 형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판을 할 경우에 이렇게 용입이 깊은 용접법을 사용해서 하고요. 그래서 층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두꺼운 판을 할 때 아까 하는 것이 개선호를 바꿔야 되고요. 용입이 깊은 게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1번 SMAW보다는 여기는 SAW를 하는 게 훨씬 원칙이죠. 그래서 패스를 줄이고 용접 음료를 줄여가는 게 좋다. 자, 용접 이음의 특성상 구조상의 불연속부나 단면 현상의 급격한 변화 및 노치를, 그러니까 단면 현상이 이렇게 꽉 꺾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걸 원하는 거죠. 또 구조물의 연속을 끊었다 가는 것들, 이런 걸 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용접성이라든가 노치 인성 등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공하기 쉽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여덟 번째는 이제 용접물에 의해서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구조물 위에 또 하나 브라켓 같은 것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착물. 그것은 노치가 없을 부분에 설계를 해서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구조물에서 부착물의 용접 설계는 어디다 붙일 건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판면의 직각방향으로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는 판의 이방성에 주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철판도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우리가 뭐 이렇게 냉면 같은 거 붙어있을 때 이렇게 찌개면 한쪽으로만 찌개지잖아요. 반대로 안 찌개지고요. 그같이 철판도 압연할 때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방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이방성,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찢어지기가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인장을 시키면 찢어질까? 안 찢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용접할 때 인장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판의 이방성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자, 가장 용접에 중요한 게, 결함에 중요한 게 변형하고 잔용력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구속이 돼서 용접 수축이 어느 정도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불가능하더라면 얘는 파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축이 불가능한 용접은 피해야 된다. 용착급성은 가능한 한 다듬질 부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용접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아변 형태라든가 주조나 단조품이라든가 파이프 등을 붐조로 이용하거나 구품 프레스 등을 이용한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서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으면 직각으로, 만약에 파이프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 유리에 저항이 생기고요, 유체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엘보를 놓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급격히 직각 방향으로 바뀌거나 이런 면들은 하지 않고 딴 부재를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용접 시공 시 각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상 대처로 용접부 저감, 이연부 위치 등 형상 변경, 구조 변경, 형상에 한단 강성 증대를 고려해야 하고, 형상이 구조나 바뀌면 강성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접 시공상의 대책으로는 용접 입열량의 저감. 어쨌든 용접의 입열량은 적는 게 가장 좋죠. 용접법의 변경. 어떤 게 입열량이 작을 것인가. 근데 용접 순서. 그 다음에 적층법. 비드는 어떻게 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지그 사용 등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용접 구조 설계상은 이렇게 주의할 점이 1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씩 다 외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